이상해요. 끄면 될 것 같아요. 번역을 끌까요? 네네. 가릴 것 같아서. 레코딩 시작하셨나요? 네,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대본을 써놨는데 대본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챕터 리더를 맡고 있는 홍성진이고요. 그 본업은 샌드보드라는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폰서 해주신 스페로우와 그리고 크리미 덕분에 이제 음식을 저희가 준비하게 되어서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시될 오아스프 탑10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아스프의 이 4년마다 출시되는 탑10을 매번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아스프 좀 잘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아스프 탑10은 2003년도에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원래는 이제 웹 취약점 리스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버전은 네 번째 업데이트고 4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스프 탑10을 왜 이제 매번 출시를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인식 제고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아스프 탑10을 보통 어떤 취약점 진단 가이드나 체크리스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런 체크리스트나 어떤 취약점 순위, 이런 취약점이 위험해요, 이런 목적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웹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위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이제 취약점 리스트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취약점보다는 리스크의 순위가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리스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리스크에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할 건지에 대한 도구로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오아스프 탑10은 전부 다 커뮤니티 주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까지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4년마다 오아스프 탑10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커뮤니티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2021년부터 조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취약점 리스트만 이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현대 모던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위험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좀 더 복원을 할 수 있는지 관점으로 조금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이제 근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제 취약점 리스트를 적지 않는다. 그래서 뭐 XXX, 뭐 SQL 인젝션 이런 식으로 취약점 리스트만 그 어떤 진상으로 발현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지 않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다 보면 더 이상 뭐 프레임워크나 클라우드나 아니면 뭐 그런 부가적인 도구들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빌드 서버를 쓰고 있는데 빌드 서버 잘못됐을 경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그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개발을 하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같이 다루는 게 이제 오아스프 탑10 2025년의 주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제 탑10 리스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3년도부터 쭉 보시면 주로 이제 취약점에 대한 리스트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인젝션이 계속 상위권에 있었고 2010년도부터,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인젝션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025년에 또 주된 변화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2등과 3등으로 이제 Security Misconfiguration이 올라왔고, 그리고 원래는 6이었던 Outdated 된 컴포넌트를 쓰는 게 내용이 좀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 페일리어스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급망 공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번째로 이제 예외 처리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탑10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 또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BAC 접근 통제 실패인데 여전히 1등입니다. 이 1등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버그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접근 통제에 대한 부분은 특히 권한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찾기 굉장히 어렵고 자동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이제 야기되는 취약점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도어 아니면 SSRF 같은 버그들이 이 항목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SRF는 이제 2021년 탑10에서는 이제 10번째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항목으로 합쳐졌고요. 이제 SSRF 역시도 유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번째 항목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이제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응 방안으로는 이제 어떤 미들웨어 같은 걸 써서 권한 검증을 전부 다 한 곳에 몰아넣고 거기서 역할 기반으로 어떤 권한 검증을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유니크 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권한 검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급력을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3등이나 증가해서 두 번째로 올라오게 된 Security Misconfiguration 보안 오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던한 웹 개발을 할 때 더 이상 코드만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도 써야 되고 프레임워크도 써야 되고 그 외에 컨테이너도 써야 되고 IAC 템플릿 같은 걸 써가지고 배포를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현대 모던 개발 환경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거를 가져다가 쓰는 것만으로도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그 경우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순위가 올랐냐 하고 이제 순위가 오른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 사스 도구, 외부 라이브러리 등 이러한 외부 종속성이 있는 부분들을 안 쓰고는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의 복잡도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남의 걸 가져가다가 쓸 때 어떤 설정들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가 전부 이 위험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설정 오류들, S3 버킷을 퍼블릭으로 오픈해놨는데 거기에 중요한 정보를 넣어놨다. 아니면 IAM 유저의 아니면 IAM 롤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서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콜스 설정 같은 걸 잘못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원하지 않는 다른 이제 크로스 사이트에 리소스를 쉐어한다든지 아니면 헤더를 잘못 설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XSS 엔티티 허용이 원래는 항목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보안 오설정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원래 거기서 이제 2021년에도 없었긴 하지만 여기 이제 넘어온 이유가 외부 엔티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도 설정으로 외부 엔티티를 쓰냐 안 쓰냐 이런 부분을 설정으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 오설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고요. 밑에 좀 잘리는데 대응 방안으로는 잘 만들어 놓은 어떤 템플릿을 하나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보안 오설정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름이 리뉴얼 됐고 어떻게 리뉴얼 되면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이다라고 이제 오와스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실패입니다. 최근에 공급망 보안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여기 좀 순위가 위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오르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설문조사에서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를 굉장히 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들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공급망을 보완하는 것도 어렵고 남이 쓰고 있는 공급망 어떤 종속성을 가져다가 쓰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취약점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리액트 투 쉘 취약점 같은 외부 종속성을 사용했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빌드 시스템이나 서명서가 해킹당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악성 종속성을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m이나 어떤 다른 외부 종속성 라이브러리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정들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여기 속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여기 좀 밑에 계속 잘리는데 뭐 SCA 같은 도구로 어떤 패치가 되지 않은 어떤 종속성이 있다면 탐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와스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펜던시 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빨리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뭐 S밤 같은 거를 사용해서 회사 전체적으로 네, 레고인데 영화 붙여주신다고 거치하는 회사 전체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가져가셔도 밑에도 잘려요.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종속성 도구를 어떤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쓰고 있는 것 중에 패치되지 않은 게 있으면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외부 레파지토리들을 쓸 때 이제 MFA 같은 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MFA를 잘 설정해서 외부 레파지토리들이 해킹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대응 방안에 속하고 그리고 종속성을 쓸 때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종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외부 디펜던시가 있다면 제거하는 것도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암호학적 실패인데요. 이제 두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번역을 암호화 실패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 암호화 실패라고 하니까 뭔가 이 암호화되는 뭔가 인크립트 되는 부분만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암호학적 실패라는 단어로 한번 번역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암호학적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일단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외부 위협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이제 취약점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암호화를 할 때 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부적절한 암호화 키 관리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를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쓴다든지 아니면 키 접근 제어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키를 로테이트하는 그런 방어 로직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약점으로 많이들 꼽는 게 요즘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암호화해야 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전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은 요거 말한 거랑 거꾸로 하면 되겠죠. 강한 알고리즘 쓰고 암호화 키를 잘 관리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젝션, 다섯 번째는 인젝션인데요. 정말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위험입니다. 그만큼 이제 순위가 낮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전파를 하고 있었던 거고 사람들도 인젝션은 정말 많이 알죠. SQL 인젝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발자가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 시대를 반영해서 인젝션이 좀 순위가 하락을 했고요. 인젝션은 공격자가 쿼리나 명령어, 템플릿 같은 거를 외부에서 삽입을 하고 그게 서버의 런타임에서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DB 쿼리에 파서가 그걸 파싱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를 전부 이런 인젝션 공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하지만 여전히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5위에는 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이 알려졌다라는 걸 이제 시류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스트 정적 분석 도구에서 비교적 찾기가 쉬운 버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만 잘 찾아낸다면 자동화 도구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 등등에서 이 인젝션을 막기 위한 안전한 코딩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액트를 쓴다면 어떤 위험한 컴포넌트를 쓰지만 않는다면 XSS는 안 발생할 거고 DB를 쓸 때도 DB가 제공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SQL 인젝션도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은 SQL 인젝션이 있고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추가된 게 프롬프트 인젝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프롬프트 인젝션도 이 인젝션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응 방안은 이제 뭐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뭐 DB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고 뭐 DB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뭐 프레임워크가 지원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파라미터라이즈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사스트, 다스트 도구 여기서도 잘 찾아주니까 이게 개발 과정에 잘 흘러들어질 수 있게 개발 과정 속에 넣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지원을 한다면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안전하지 않은 설계인데요. 이게 2021년에 처음 들어온 항목인데 많이 이제 좀 모호해요. 이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설계라고 하면 뭐냐?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앱을 개발하기 전에 설계하는 단계가 항상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개발을 하진 않잖아요. 실제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 단계에서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검사를 하고 그 단계에 어떤 보안이 필요하다면 그 보안 기능을 넣는 걸 이제 안전한 설계라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게 이제 안전하지 않은 설계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순위가 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다른 위협들이 다 치고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은 한번 만들고 나면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여전히 바꾸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요거를 많이 신경을 쓰면 쓸수록 우리가 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 로직의 취약점, 그래서 단체 예매를 받는 기능이 있는데 그 창구를 통하면 한 명만 예약해도 값이 싸진다. 아니면 비밀번호 찾기 할 때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거. 아니면 봇의 자동화 공격에 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봇이 되게 쉽게 자동화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위험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개발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질 제품에 시큐리티적으로 디자인 리뷰를 하는 것 그리고 개발팀과 함께 만든 보안적으로 안전한 모듈을 가지고 이제 개발 모든 단계에 그걸 쓰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cure by Design 보안을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취득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분 더 쓸 수 있죠? 5분 오케이. 예, 7번째 이제 인증 실패. 인증 실패는 이제 첫 번째의 BAC랑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인증 실패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증과 인가 부분에서 이제 인증에 초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한 비밀번호 장치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크리덴셜 스토핑에 대응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MFA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세션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실패들이 전부 인증 실패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위가 변화가 없고요. 원래도 7등이었고 지금도 7등입니다. 대응 방안은 대표적인 취약점을 거꾸로 하면 되겠죠. 비밀번호 정책을 적절히 보호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크리덴셜 스토핑 역시도 외부에 어떻게 유출이 되었던 비밀번호를 유저가 쓰고 있다면 그거를 방지해주는 것조차도 여기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지 않는 것도 되게 좋다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션 관리도 이제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무결성 실패 항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3번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실패랑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8번 여덟 번째의 경우에는 외부 종속성이 안전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져다가 쓴 거는 아무 라이브러리나 종속성이 아무런 취약점이 없지만 우리가 가져다가 써서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들을 검증할 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리액트 투 쉘에도 특허적인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가 이제 여덟 번째 항목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던 최근에 크게 있었던 이제 CDN에서 이제 외부 종속성을 가져다가 쓸 때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이곳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디펜던시를 가지고 올 때 쓰는 그런 패키지 저장 코드를 아무거나 가져다가 쓴다든지 어떤 신뢰되지 않은 그런 외부의 어떤 공격자가 만든 레파지토리를 쓴다든지 하는 것도 이 항목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응 방안은 이제 요 적은 거를 그래도 똑같이 반대로 하면 되겠죠.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9번은 이것도 여전히 순위가 그대로인 로깅 및 알람 실패입니다. 원래 항목이 이제 로깅 실패였었는데 알람 부분이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 부분이 왜 강조가 됐냐면 로깅은 잘 하지만 탐지를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알람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네임을 이제 리브랜딩 했고요. 그래서 어떤 로그들을 수집할 때 로그들을 적절하게 수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알람 경고를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알람 경고가 발생을 했지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가 전부
9번째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취약점은 이제 로그를 수집할 때 그 내용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거나 예를 들면 액세스 로그를 수집하는데 IP를 안 넣었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IP를 추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로그를 모으지만 로그가 무결성이 깨져서 아무나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경우 그런 부분이 전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은 로그를 이제 모을 때 회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 다 모으고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에서 로그 조정의 어떤 표준화 방식을 만들고 그걸 전부 따르도록 하는 게 이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그에 이제 민간 정보가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큰 같은 거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토큰이 이제 액세스 로그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도 여기에 속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새로운 항목이고요. 잘못된 예외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어떤 모든 위험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등장한 이유는 이제 현대 모던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이제 취약점 하나 패치하고 취약점 생기면 찾고 취약점 생기면 또 막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빨리 하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디펜던시가 나왔는데 취약점이 있다 그런 걸 빠르게 패치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항목이 이제 새롭게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처리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류 체계 에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버그들을 전부 다 여기 넣기 위해서 이걸 새로운 항목으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이 취약점, 요 위험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뽑았고 3등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10번째 항목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10번째는 좀 커뮤니티에서 뽑아가지고 넣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째 항목이 새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취약점은 이제 에러에서 되게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에 그리고 어떤 에러를 잘 처리를 못했을 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블락이 되는 여기 수도 코드를 만들어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다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되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해야지만 패스가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입력값 처리를 할 때 입력값 처리를 적절히 하는 게 또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 방안은 마찬가지로 위에 했던 거를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빠르게 넘어가 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10은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디비주얼리 하게는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항상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취약점, 어떤 위험이나 취약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탑10을 만들 때 커뮤니티에서 항상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탑10이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건 오와스프 팀에서 번역가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여를 할 예정이라서 저희 여기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되는지 공지가 되는 대로 저희도 빠르게 전파를 할 예정이니까 저희 채널에 오셔서 이거를 전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배포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저희 50분? 40분? 네, 50분 정도까지 자유롭게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해주신 성진님에게 박수 잠깐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스페로에서 잠깐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식사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어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 제조사 스페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백두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유롭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선 이런 자리를 빌려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영업대표, 그러니까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요 행사에 처음 참여를 해요. 근데 처음 참여하는데 와갖고 세일즈 스피치를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영업사원인 저보다 보안적인 지식이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희 스페로라는 회사가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어떠한 관점에서 솔루션을 만들고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회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설립일이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2007년에 파수의 사업부에서 시작을 해서 2018년에 이제 별도 법인으로 분리를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연역인데요. 예, 이제 별도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연역만 가져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적 분석, 그다음에 동적 분석, 그다음에 요즘 이제 오픈 소스 공급망 보안, 뭐 이러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들을 묶을 수 있는 플랫폼, 또 이제 S보험을 좀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뭐 시큐 허브 등 다양한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AST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전부 다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뭐 GS 인증이라든지 CC 인증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좀 감사하게도 뭐 키사라든지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자정보 진단 사업이나 판교나 나주에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고 이제 공급망 보안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여기 서서 저희 제품 오래됐고 점유율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 뵙고 여러 기관을 이제 방문하는 만큼 저희가 이제 솔루션 제조할 때 뭔가 이론이 아닌 현실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은 사업 영역인데요. 이제 회사 소개서에 있는 일부를 좀 발췌해서 왔어요. 제가 뭐 세일즈 스피치를 한다고 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제품명은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로 사스트 SAQT라는 소스코드 보안 약점 분석, 소스코드 품질 해결함 분석 기능을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로 다스트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동속 분석, 그다음에 RASP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자가 방어, 그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취약점 및 라이선스 리스크를 관리하는 SCA, 그다음에 S보험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스페로 시큐어 허브라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좀 특징이 그냥 기술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계획, 개발, 빌드, 그리고 이제 운영 배포될 때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드린 말씀이 세일즈 스피치가 아닌 저희 회사가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고객과 기관을 만나봤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안 도구들은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개발과 운영에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정적 분석 도구만 납품을 할 때는 저희도 도구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보면, 뭐 오픈 소스든 상용 도구든 되게 많은 도구들을 도입을 하셨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이제 도구의 문제가 아닌 흐름의 문제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 보안을 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관점들 중에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고 고객들에게 좀 딜리버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관과 조직에서 운영 가능한가에 대해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과 뭐 좋은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납품하는 방식이 기관에서 도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기능들이 실제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면 저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희 사용자인 뭐 개발자분들이나 보안 담당자분들에게 취약점이 존재합니다라는 이런 사실들보다 이게 왜 문제인지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서 좀 전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영 단계와의 연결인데요. 그러니까 점검 결과가 운영과 단절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이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조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민과 관점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통합 AST 플랫폼이죠. 이제 뭐 보안 태세 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ASPM 영역까지 좀 확장해서 제품을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실무자분들이 느끼는 것들을 조금 제가 감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쉬프트 레프트와 쉬프트 라이트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적 분석 단계는 개발 단계만 머물러 있고 동적 분석 운영 단계만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뭐 SCA나 공급망 보안은 전 영역에 흩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하나의 보안으로서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묶어줄 수 있는 제품인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이제 다가가고 있고요. 단순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나 온디맨드 방식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일즈 피치가 아닌 좀 유의미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저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갖고 있는 고민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 의식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과 맞닿아 있다면 세션 이후에 저희에게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여기에 저희 회사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 센터장님도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 제품을 써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 제품이 아니라 제품군 자체에 대한 사업화에 대한 도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를 접해보신 분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음식이 많이 남으면 저희 뒤처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moon hung low like a quiet spy. Your shadow lingers as day